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와 얘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갑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정부는 지금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2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국민들도 보면서 항상 그렇습니다. 뭐 300명 또는 400명 이렇게 숫자가 발표되면 거기에서 뭐 어떤 교회나 선교센터나 요양병원에서 집단적으로 발생한 걸 한번 빼보고 그거 빼면 얼마 안 되네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3차 대유행이냐 아니면 집단 감염이 있어서 할 수 없이 확 늘어난 거냐 이렇게 어떻게 판단하는 게 맞습니까 지금? 일단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에 400명, 500명 나올 때 이제 한 100명 이상들은 이제 선교회에서 나온 집단 발병과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제 수도권 지역하고 지방에서 발생했던 집단 발병이 주된 부분이기는 하고 있고요. 예,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 상황에서도 300여 명대는 지역사회에서의 유행하는 감염의 연속이었습니다. 또한 지금도 일상 속에서의 감염들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30% 정도는 집단 감염, 한 30%는 그 다른 확진자와 접촉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의 감염은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어려운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면 헬스장 하시는 분들이 목청을 높이면 또 그쪽을 좀 풀어주기도 하고 아니면 노래방을 고다면 또 풀고 또 할 수 없이 교회를 좀 풀고 이렇게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해서 방역 조치를 부분적으로 자꾸 완화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대면 예배 허용 같은 걸 두고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상당히 높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조치는? 예, 일단은 이제 2.5단계가 상당히 좀 길어지고 있고 5인 이상의 소모임 금지도 길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자영업자분들 또한 교회에서의 이제 불만도 많아질 수밖에, 사실 불만 정도 수준이 아니라 교회 외에는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는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는 부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긴 없는데요. 일단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일관된 조치들이 필요하고요. 더 중요한 건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자영업자들이 협조를 끌어들일 만한 그런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책이 같이 가동돼야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의 유지에서는 가장 중요한 측면이 돼서 그런 보상 체계를 빨리 갖추는 게 지금의 이런 상황들을 타개하는 데 중요할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곧 다가올 설 명절을 어떻게 지내는가도 얘기가 오고 갑니다. 명절인데 5명 이상은 모이지 않아야 한다고 하니까 그게 말이 되느냐라는 분들도 계시고 실제로 하려고 해도 그게 지켜지겠냐 실효성을 걱정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일단 지금 저희가 이제 고민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예, 저희가 추석 전에 이제 10월 달 같은 경우에 이제 지역사회 감염 100여 명 정도인데도 저희가 정말 긴장하면서 시간을 보냈었잖아요. 근데 지금 네, 300명대에서 500명대 상황에서 만약에 전국적으로 이동이 이루어지고 또 가족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확산이 된다 그러면 유행 상황 자체가 설 연휴를 전후해서 급작스러운 그런 이제 폭증 상황이 이제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 최소화, 가족들의 모임도 최소화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설 연휴 이후의 상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백신 얘기로 좀 넘어가 봐야겠습니다. 이번 달부터 시행되는 백신 접종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우리가 이제 사용하게 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는 충분한 임상 시험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65세 이상 빠질 것이다 얘기가 나왔다가 아니다, 그건 자문단 회의를 거쳐봐야 한다. 자문단 회의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자문단 결과는 이제 오늘 우리 식약처에서 발표를 했는데 일단 예, 65세 이상에 대해서 임상 연구가 이루어졌고 임상 설계 자체가 18세 이상에서의 효과를 보는 거여서 한 이제 700여 명대의 그 60대가 포함되어 있는 상황, 60대 이상이 포함된 상황 연구가 진행됐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65세 이상도 접종 대상에 포함시켜서 하는 게 맞겠다. 다만 미국에서 하고 있는 이제 3상 연구가 65세 이상을 25% 이상 포함해서 연구가 진행되니까 이제 2월 말 정도에 아마 보고될 것 같은데 미국의 결과가 보고되는 대로 우리나라 식약처에도 같이 보고를 하도록 이제 조건부 승인을 하도록 했습니다. 네. 정부가 발표한 내용들을 이제 국민들이 이해하고 있기로는 이번 달 중순에 파이자 백신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말쯤에 가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국내에서 생산된 걸 확보한다. 이렇게는 알고 있습니다. 맞는지 일단 확인 한번 해주시고 그다음에 그래도 이번 달 접종은 좀 어렵겠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예, 일단은 이제 코박스 퍼실리티 통해서 이제 화이자 백신이 한 6만 명 수준 정도로
들어올 거라고 어제 이제 총리께서 발표를 하셨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코박스 퍼실리티와 그리고 국내 SK 바이오사이언스에서 생산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2월 말쯤에 국내에 공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도 허가가 크게 문제없이 진행이 된다 그러면 화이자 백신이 아마도 의료진 중, 특히 환자를 직접 보는 의료진 중심으로 접종 2월 중순 또는 2월 말 정도 시작될 것 같고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이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시설에 입소해 있는 어르신들 중심으로 2월 말, 늦어도 3월 초에는 접종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7명 추가로 확인됐다고 소식이 또 전해졌습니다. 지금 변이 바이러스와 관련된 상황은 어떻고 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기는 한데요. 다만 우리나라는 국내 자체에서 이제 뭐 영국발이나 남아공발, 브라질발 그 변이 바이러스에 걸리신 분은 없고 대부분 다 해외 유입사라에서 확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예. 지금의 상황을 잘 유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남아공에서 유행하는 바이러스의 경우는 최근 이제 결과가 발표된 경우에 이제 재감염 사례도 보고가 됐고 또한 백신의 효과도 좀 떨어지는 거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국내 유입을 최대한 최소화시키고 지연시키는 게 현재로서는 제일 중요한 전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재학 교수님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